좋아요. 그러면 그걸 좀 정해야 되는데 오토인코더부터 할래요? 아니면 그 팩터 애널리시스 쪽부터 할래요? 어느 쪽부터 할래요? 뭐 선호하는 거 있어요? 애널리시스요? 그쪽부터 하고 싶어요? 예. 오케이. 그러면 그거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어디냐? 제가 그 보내드린 거 있죠? 수리통계 쪽. 받아보세요. 이게 팩터 애널리시스 쪽 이해를 할 때 조금 필요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받아주세요.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자 일단 모티베이션을 좀 저희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일단 위치부터 알아야 되는데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디멘션을 줄이고 싶어.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뭐 px를 뭐 혹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말고사 대응되는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스퍼바이즈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으로 넘어갔고, 그다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드로 할 때 여기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부분부터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은 C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 같은 경우에 되게 고차원에서 살고 있고 Z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저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오토인코더나 그런 것들을 배웠을 거니까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X의 차원 같은 경우에는 높아요. 근데 Z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차원이 낮아요. 그래서 얘에 있는 정보를 얘 쪽으로 낮추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배운 게 뭐예요?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는 뭐 인코더 방식이 있겠죠.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어차피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X에 대한 정보를 그거보다 더 낮은 차원의 정보로 내리는 것. 그래서 여태까지 그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챕터에서 배운 거는 뭐 PCA 아니면은 뭐 non-linear PCA 아니면 팩터 애널리시스 이렇게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인코더 방식으로 대표적인 예시가 오토 인코더나 아니면 뭐 겐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를 하실 때 어느 거를 지금 그 주안점을 둬야 되냐면 뭔가 고차원에 있는 내용을 저차원으로 지금 일단 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이 팩터 애널리시스 쪽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토인코더 쪽에서 오토인코더 쪽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좀 간단하게 얘네 세 개랑 얘네 두 개랑 플러스 이 GMM 혹은 뭐 그 믹처 오브 가우시안 뭐 교수님께서는 에모지라고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조금 더 스탠다드한 그거예요. 그 통계 쪽에서는 GMM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써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오토인코더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거를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 저희가 학습하는 단계 수준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EM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가 있거든요. 두 개 차이점이 뭐예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 어느 걸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EM을 쓰지 않고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쓰거든요. 왜 EM을 안 쓰고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쓸까요? 이게 뭔가 약간 고요 속에 외침 이런 것 같은데 expectation 스텝에서 뭐를 하나요? EM 알고리즘에서 레이턴트를 고정시켜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미지를 기억하라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현재 세타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얘를 찾고 이게 2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N스텝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T라고 하면은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롯을 그리는 게 2스텝.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라미터를 이쪽으로 옮기는 그 방향이 N스텝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2스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G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G 스타라고 하는데 G 스타가 어떻게 지금 규정이 되냐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일단 G 스타를 찾거든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업데이트 세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이브하게 엘보를 올리는 식으로 하거든요. 바로 나이브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엘보를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방식도 있고 저 방식도 있고 원래 똑같은 것 같은데 어디선 이거 하고 어디선 이거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강의안이나 그런 데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단 한 문장도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뭐부터 보면 좋겠냐면은 EM 알고리즘부터 볼래요? EM 저희 그 기억나요? 그 몇 페이지 보내면 되냐면 14페이지 여기 EM 여기 EM에서 14페이지 봐봐요.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지금 그 오늘 그 다룰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구분부터 짚고 가야 뼈대가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하려고 지금 이거부터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EM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 있잖아요. 다시 천천히 쓸게요. GMM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이걸? 이런 식으로 보여요.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야 봐봐 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Z를 가정을 했을 때 X는 이건 각각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PZ는 저희가 이제 과제에서 알겠지만 이거는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가우시안이고 얘는 일종의 그 무슨 베르누이의 뭐 일반화 시킨 거잖아요.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 그럼 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GM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애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가우시안에다가 그냥 적당히 그냥 프로바빌리티 곱한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널리틱한 폼을 갖고 있어요. 다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됐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이거를 포스테리어 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를 직접적으로 나이브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근본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Z가 파이나이트계예요. 유한계고 그다음 이렇게 그 서메이션한 것도 애널리틱하게 저희가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팩트 애널리시스 쪽으로 볼게요. 이게 기준이 서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그 차원 축소 쪽에서 지금 봐봐요. 뭐를 가정을 하냐면 x는 뭐 a, z 플러스 여기 a라고 하면은 좀 뭐한데 a라고 하죠. 오케이. 이런 형태의 저희가 뭔가가 띄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z가 레이턴트고요. x가 원래 그 이미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강의 안에 있는 것도 표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G라고 해야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거랑 그 약간 좀 연속성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그리고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따른단 말이에요. 봐봐요. 봐봐요. 이 Z가 그러니까 봐봐요. 이 Z는 레이턴트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저 차원을 고차원으로 만들어주는 행렬인 거예요. 다시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행렬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뭐를 의미하냐면 n by n짜리고 얘가 m짜리잖아요. 행렬인데 봐봐요. 이게 a고 이게 z예요. 오케이? 천천히 말할게요. 행렬이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가면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조금 선대 지식이 좀 들어가서 헷갈릴 수 있어요. 행렬이라는 거는 진짜 추상적으로 말하면 m짜리 벡터를 n짜리 벡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추상화를 시키면 n차원짜리 벡터 스페이스를 n차원짜리 벡터 스페이스로 옮겨주는 친구예요. 얘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뭐 관심 있으면 수학과 수업을 들으세요. 하여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봐봐요. 2차원짜리 벡터를 3차원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얘를 이렇게 구길 수 없어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접을 수가 없고 얘가 가능한 거는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것만 가능한 거예요. 평행이동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러니까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 n차원짜리를 n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PC에서 했던 사상이랑 거의 비슷해요. PC에서는 원래 차원이 있고 거기서 가장 좋은 n차원을 고른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팩트 애널리시스에서는 m차원에서 n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비슷해요. 결과적으로는 이 n차원짜리 이게 되게 큰 거예요. n차원짜리를 m차원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약을 건 것 때문에 지금 x가 g가 주어졌을 때는 지금 이게 노멀이에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얘는 컨디션이 좀 강해요.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이 조인트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멀티노미얼, 그러니까 멀티베리어블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전제 때문에 얘 팩트 애널리시스는 얘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가우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가우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 EM이 먹혀요. 그럼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GMM하고 팩트 애널리시스는 저 포스테리어를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오토인코더는 그게 안 돼요. 오토인코더는 그게 안 돼요. 그 오토인코더 쪽을 볼까요? 잠깐만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4페이지를 볼래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네. DAE에서는 X, Z, X 이렇게 보통 많이 그리잖아요. 오토엔코더 쪽은. 그래서 전제라는 건 뭐냐면 여기 패스 있죠. 여기 패스. 그래서 다시 말해서 P, X 바 Z. 오케이? 얘는 가우시안을 따로 있다 가정을 해. 뭐 합리적인 가정이죠. 나중에 혹시 저희 사진 안 찍었는데요? 아 천재인데요. 오 천재인데? 잠시만요. 혹시 제가 이거 찍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저 조질 뻔했어요 인생이. 근데 15시간 채우지 않았어요? 15시간 충분히 채우죠. 근데 저희가 그냥 할 때마다 다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찍은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카메라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찍을 수 이따가 사진 좀 보내주고. 저는 이게 3명만 나오면 되거든요. 오케이. 자, 오토엔코더 한번 봐볼래요? 오토엔코더? 네. 지금 뭐를 가정을 할 거냐면은 X가 이미지 스페이스예요. Z가 레이턴트 스페이스고 다시 이거예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오토엔코더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이 Z 쪽으로 꾸겨 넣고 싶어요. 꾸겨 넣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가는 펑션이 있을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P, Z 바 X. 즉 다시 말해서 이 probability,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얘에 대한 정보가 얘로 옮겨주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Z에서 X로 가는 매핑하는 펑션이 있을 거예요. 됐죠? 얘는 저희가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뭐 합리적인 주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몰라요. 그잖아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레이턴트로 보내는 펑션 같은 걸 쉽게 찾을 리가 없잖아요. 논트리벌하니까 이런 헛짓거리들 한 거 아니에요. 압축하는 거잖아요. X에 대한 거를 Z에 대한 정보를 압축하는 거잖아요. 그거 논트리별하다고요. 여기서 꺼내는 거는 대충 적당하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논트리별하다고요. 그래서 이 오토엔코더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를 이걸 해서 얘를 근사시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얼라인 시킬 거예요. 다시 얘는 못 구하지만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를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해요. 됐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봐봐요. 오토엔코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못 구해요. 레이션 오토엔코더에서는. 근데 얘를 구해야 되네요. EM에서는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VAE에서는 EM 같은 걸 안 쓰고 베리셔널 인퍼런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와 얘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뭔가 훈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EM을 안 쓰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좀 하자면 Z를 보통 일반적으로 가우시안에서 뽑거든요. 오케이? 믹스처브 가우시안에서는 이 G가 살고 있는 공간이 유한계예요. 파이나이트 계란 말이에요. 됐죠? 근데 얘는 무한이에요. 계산하기 힘들어요. 오케이? 유한이기 때문에 대충 베이즈 룰 갖다가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얘는 나이브하게 계산이 안 돼요. 왜냐면 무한이에요. 얘가 다루는 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모로 구하기가 좀 힘들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
기말고사 때 가장 큰 축이 뭐냐고 하면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에는 로스 펑션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뭔가 약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었잖아요. 기억은 나겠지만. 근데 이제 기말고사 부분에는 결과적으로는 거의 모든 주제들이 강화학습을 제외하고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차원을 뭔가 낮춰서 훈련을 할 건가에 대한 걸로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로 배운 게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쪽에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라는 거를 살짝쿵 배워요. 오케이? 사실 뭐 이거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보통 뭐 디퓨전 모델에서도 지금 이거를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어찌 됐든지. 그래서 이 구분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약간 좀 개론이에요. 알겠죠?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여기가 정확하게 서야 되거든요. 어때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한번 살짝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뭔가 고차원에 있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저차원으로 내리고 싶은 상황인데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학습 방식이 크게는 EM과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로 나눌 수 있는데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서는 강조한 것처럼 E 스텝과 N 스텝이 있는데 이 스텝에서는 옵티멀한 현재 그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옵티멀한 G 스타를 찾고요. 그럼 옵티멀한 G 스타를 어떻게 찾냐? 이 포스테리어랑 얼라인 시키면 얘가 옵티멀하다는 건 이미 저희가 수직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 고정된 G 스타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데 뭐를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EM 알고리즘은 이터레이티브하게 훈련하는 식으로 반복이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찾아요.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근데 EM 알고리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애널리틱한 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는 뭐냐? 이게 좀 안 먹히는 경우, 특히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다? 그냥 바로 그냥 엘보를 그냥 위로 올리는 식으로 바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야 포스테리어를 여기다 낑겨야 되는데 그래야지 옵티멀 하잖아요. 이게 계산을 못 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거예요. 팩트 애널리시스하고 그 다음에 뭐죠? 네, 오토 인코더. 시간적이 여기 되면 믹처 오브 가우시안도 살짝 보는 걸로 합시다. 그 과제가 언제까지예요? 3차? 마지막 거요? 네. 마지막에 뭐뭐 나와요? 강화학습.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믹처 오브 가우시안은 과제를 낸 거죠? 네, 맞어요. 그죠? 그게 근데 왜 막 다 같이 막 익숙하고 막 그런 표정이 아니지? 과제하고 계산을 해보지 않았어요? 손으로 다? 아닌가? 되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자, 팩트 애널리시스 쪽을 볼게요. 지금은 강의안이 좀 문제가 많은 관계로 그 제가 보내드린 스탠퍼드 강의 한 4페이지 볼게요. 됐고 최대한 좀 맞춰드리는 게 좋으니까 잠깐만요. 오케이. 자, 강의 안의 표현을 좀 빌려드리면
x는 간략하게 맞춰드릴게요. ay 플러스 u 플러스 이축인데 네. 가우시안에 따르고 사실 차원 다 명시해 주는 게 정확한데 정말 디스트리뷰션에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저희가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 일단 순위통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거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게 낫겠다. 이 가우시안 특성 때문에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필요하면 다 보내드릴게요 지금. 네.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내드린 거 기준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뭘 일단 알아야 되냐면 보내드린 거 기준으로 해야 되는구나. 네, 뭐 정확하게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 8페이지 봐볼래요? 8페이지? 새로 보낸 거예요? 네, 새로 보낸 거. 자,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각각의 xi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ui하고 시그마 i 제곱이 있으면 다시 봐봐요. 이 각각 인디펜던트한 xi들끼리를 만약에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여전히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죠? 아마 알 텐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적은 걸 보는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요거는 서메이셔널 기술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멀티베리어블 때문에 강조를 할게요. 잠깐만요. 이상한데? 그죠? 봐봐요. 이거 베리언스예요. 베리언스들이 서메이션이 되는데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들은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 y 있잖아요. y가 뭐예요? y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그리고 이따가 설명할 거지만 얘는 구체적으로는 ay는 뭐로 따르냐면은 i 인버스 이런 식으로 따르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멀티베리어블에서는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우시안이 얘도 여전히 가우시안이에요. 얘는 상수예요. 상수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됐죠? 상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런 형태를 따르잖아요. 오케이? 이거 베리언스예요. 베리언스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해요.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x follows at 이렇게 돼요. 이게 멀티베리어블은 처음 봐서 헷갈릴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읽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중에 정말 궁금할 때 이걸 보라는 거예요. 8페이지 봐볼래요? 그 맨 첫 번째로 보낸 거 수통 자료. 이게 딱 원하는 그 상황이에요. 여기 뭐 suppose x에서 뭐 이렇게 하고 디스트리뷰션 나오고 let y 이거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딱 정확하게 그 상황이에요. 근데 멀티베리어블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태까지는 기존에는 y는 ax 더하기 b이고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u하고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y는 단순하게 b하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기존에는. 근데 멀티베리어블로 가는 순간 얘가 찢겨요. 이렇게 붕 찢겨요. 이렇게 찢기고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서 한 것처럼 a 시그마 a 저게 이 다 찍은 게 트랜스포즈예요. 오케이? 트랜스포즈로 붙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강의 안에 지금 계속 보면 이게 계속 주구장창 나올 거거든요. 주구장창 나올 텐데 요거로 참고하면 된다. 멀티베리어블에서는 왜 이게 자꾸 t 값 듣냐라고 하면은 멀티베리어블의 특성이라서 그래요. 멀티베리어블 가우시안. 전 궁금하면 이게 증명을 보면 돼요. 이해가 안 가면 연락을 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만약 헷갈릴까봐 그냥 필요한 자료들을 다 그냥 때려 박은 거거든요. 의구심이 들면 보시면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근데 어찌됐든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x도 가우시안을 따라요. 정확하게 멀티베리어블 가우시안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볼까요? 그러니까 p xn y는 네 yn 자체를 변수로 본 경우에는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pxn은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실 때 의구심이 들까봐 일부러 다 갖고 온 거거든요. 일부러 다 AAT가 왜 저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프로퍼티 때문에 저 엡실론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요게 이렇게 더해진 거고요. 아까 더해진다고 했잖아요. ADT하게. 그 다음 얘는 요거. 정확하게는 리니어, 그러니까 멀티베리어블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A 같은 게 딱 붙을 때 이렇게 탁탁 돼요. 탁탁. 왜냐면 이게 벡터일 거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하여튼 이렇게 샥 된다. 한 번 보면은 이제 납득은 갈 거예요. 혼자 막 끙끙 앓지는 않을 거니까 한 번 보고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얘가 아이덴티티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 이미지를 좀 기하학적으로 좀 그려놨는데 그 다음 5페이지 봐봐요. 5페이지 그 저거 이거 스탠포드 강의 기준 5페이지. 제가 모티베이션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팩터 애널리시스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봐봐요. 하고 이게 1, 이게 2예요. 이거 종이 안 쓰는 거지. 봐봐요. 지금 봐봐요. 이게 y가 2차원이고 x가 3차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 차원에서 그 차원을 매핑시키는 펑션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펑션을 찾으면은 저 차원에서 그 차원으로 잘 연결되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함수를. 됐죠? 그러면 2차원이에요. 여기 2차원. 2차원. 그러면 얘가 진짜 정말로 뭐 하는 거냐면 얘를 곱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뮤 같은 게 붙었으니까 이게 트랜슬레이션까지 가능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ax 더하기 뮤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건.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미지가 그렇게 단순하게 놀겠어요? 얘가 단순하게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이미지가 이쪽 공간에만 살겠어요? 아니겠죠. 합리적인 가정은 여기 근방에 살고 있대 정확하게 평면이 아니라 뭔가 뭉툭하게 뭔가 이렇게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이즈를 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봐봐요. 여기 있는 점이 매핑에 의해서 저 1번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떴어요. 이렇게 뜬 거예요. 저기다가 이칠론만큼의 뭔가를 주었다는 거의 의미는 여기 기준으로 해서 가우시안 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응되는 게 여기 있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딱 유니크하게 찍히는 게 아니라 얘 기준으로 해서 뭔가 커버리지가 생겨요.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게 그 5페이지 위쪽이에요. 이거 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점이 단순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디터미니스틱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노이즈를 줌으로써 이렇게 뭔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뭐 달걀? 네, 달걀만의 커버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진짜 커버하는 영역은 뭔가 저기 그 평면 위에서 이 달걀이 이렇게 씩 가는 걸 거 아니에요. 달걀. 그럼 단순하게 리니어한 매핑보다는 조금 더 커버리지가 높겠죠. 설명을 하는 게. 팩터 애널리시스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차원에 있는 걸 그 차원으로 올리고 싶어요. 일단 리니어하게 옮겨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노이즈를 줌으로써 거기서 일종의 뭐 약간 딥러닝 표현을 쓰면 일종의 퍼터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석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커버리가 높아지겠죠? 돼요? 아이든 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봐봐요. y는 스탠다드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고 여기 물론 멀티노미널이에요. 아니 멀티베리어블이에요. y는 스탠다드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고 x조차도 스탠다드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됐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x랑 y가 스탠다드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다시 말하지만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9페이지 그거 수리통계 제가 첫 번째로 보낸 거 9페이지 봐볼래요? 네. 이게 x랑 y에 대한 벡터예요. 벡터예요. 얘도 벡터고 얘 벡터예요. 근데 벡터를 그냥 원소로 취급한 거예요. 오케이? 얘랑 얘가 아까 말했잖아요. 얘 가우시안, 얘 가우시안. 그러니까 이렇게 조인트한 것도 가우시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얘 벡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 이렇게 뭔가 x1, x2 당당당당 xn, y1부터 당당당당 yn이 있으면 이것 자체를 x, 이것 자체를 y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벡터를 원수 취급한 거예요. 뭐 그냥 컴플레션 시켰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얘가 가우시안을 따라요. 멀티베리어블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하는데 얘도 물론 벡터예요. 근데 그냥 원소로 취급해도 괜찮아요. 원소로 취급해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여러분들 아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러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고요. 오케이?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고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얘가 평균이 얘고요. 얘의 분산이 얘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라고 하면은 정확하게는 1, 2 혹은 2, 1은 코베리언스 오브 X랑 Y예요.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X랑 Y 사이에 코베리언스가 여기 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돼요? 이게 목표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딴 걸 왜 하는 거냐면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오케이. 이거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요걸 알고 싶은데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저도 싫은데 강의 안에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거 스스로 채우려고 그러면 또 한 세월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자료는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다시 말하자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혹시나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미칠 것 같을 때 챗GPT 말고 그냥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봐봐요. X랑 Y가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으니까 얘네들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이게 12페이지를 보면 돼요. 12페이지를 보면 되는데 거기선 뭐가 나와 있냐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얘는 뭐다? 가우시안에 UX 더하기 1, 2 2, 2 이라고 하죠. y 마이너스 y 컴마 1, 1 1, 2 2 인버스 2, 1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몰라도 돼요. 관심 있으시면 스통을 들으시면 되는데 어찌됐든지 증명도 잘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한번 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X랑 뭐만 기억하면 돼요? X랑 Y가 지금 조인트가 가우시안이에요. 가우시안인데 지금 저희가 EM 알고리즘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얘예요. 근데 얘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구할 수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됐죠? 이 흐름만 기억하면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EM 알고리즘에서는 얘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뒤집혀야 돼요. 뒤집혀야 되는데 바꾸면 돼요. 언제냐? 2, 1, 1, 1, x 마이너스 x 2, 2, 1, 1, 2, 1 네, 이렇게 하면 돼요. 하여튼 구할 수 있다고요. 이게 포스테리어잖아요.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조인트가 가우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공식이 있어서 이걸 직접 애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어요. 한 줄이에요. 한 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줄로 딱 구할 수 있어요. 돼요? 팩터 애널리시스에서는. 그래서 뒤쪽에서 다루겠지만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를 계산을 하고 주어진 파라미터에 대해서 얘를 계산을 해요. 왜냐면 파라미터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옵티멀한 얘를 찾고 y를 고정시킨 다음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게 EM 알고리즘이에요. 사실 이것만 알면 팩터 애널리시스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EM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모티베이션만 알면 돼요. 다시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나요? 천천히 설명드리자면은 우리는 저차원으로 내리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PCA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끌어다 내렸잖아요. 그죠?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 해가지고 막 내렸잖아요. 그죠? 그거를 찾는 거는 뭐 엠피리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같은 걸 해서 걔의 아이겐 밸류나 아이겐 벡터 같은 걸 구해서 아이겐 밸류가 큰 것들을 구하고 그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들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सब스페이스를 구했잖아요. 그랑 조금은 달라요. 얘는 다이렉트하게 더 낮은 스페이스를 찾고 걔 더 높은 스페이스에 대응되게끔 하는 매트릭스를 찾은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시키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얘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건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가는 선형함수를 찾은 거예요. 이런 걸 찾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으면 표현력이 약해지니까 일종의 협동을 준 거예요. 퍼터베이션을 준 거예요. 퍼터베이션을.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이게 에그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약간 좀 달걀판 이 무한대로 이렇게 됐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슝슝 됐죠? 벡터 애널리시스의 아이디어는 이거고 아까 그 설명드렸던 가우시안의 특성들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기술이 돼요. 기술이 되고 더 나아가서 x랑 y 사이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따른다는 것까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특성이에요. 돼요? 그리고 팩터 애널리시스에서는 이 스텝에서 얘를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얘를 찾아가지고 z를 고정시켜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도 저희가 expectation maximization에서 강조했던 거잖아요. 이 스텝에서 얘를 찾고 얘를 여기서 y 스타죠. y 스타를 픽스하고 m 스텝에서는 이 픽스한 y를 바탕으로 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돼요? 그러면 이게 필요했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가능해요. 돼요? 이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그러니까 뭐 교수님 표현을 따르자면 MOG랑 대비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런 식의 논리를 구한 게 아니라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는 얘를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한 거예요? P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했으니까 설명 다 할게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 됐죠? 근데 이런 식의 논리가 먹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냐라고 하면은 쉬워요. 왜? Z가 파이나이트예요. 파이나이트이기 때문에 익스플릿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M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얘를 구하고 얘를 기반으로 해서 Y스타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세타 업데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흐름이 엮어서 하면은 분산되지 않고 저장할 수 있어요. 얘를 찾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얘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각각은 얘가 가우시안, 얘가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계산을 때린 거고 그 다음에 벡터 애널리시스에서는 이러한 제약 조건을 걸어서 조인트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있고 그럼 저희가 알려진 사실에 의해서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벡터 애널리시스가 이걸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우시안이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강해요. 가우시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가우시안을 많이 쓰는 이유들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성질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확률적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뭐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나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이나 그런 것들이 애디티비티 성질을 가지거든요. 애디티비티 성질을 가지는데 이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감마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스케일 파라미터 같은 게 동일해야지만 쉐이프 파라미터 같은 걸 더함으로써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몰라도 돼요. 하여튼 컨디션이 좀 걸려요. 감마는 되게 걸려요. 근데 가우시안은 되게 약간 좀 뭐 이게 싹싹 더해지잖아요. 되게 이뻐요. 네. 단적으로 여기에다가 어떠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도 얘 자체도 가우시안이에요.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있어요. 되게 강한 성질이에요. 가우시안이. 멀티베리어블이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기인해서 얘가 가우시안이 된 거고 계산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뒤쪽 부분은 그냥 계산이에요. 알죠?
이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앞에서 맞춰둔 대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따가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오토인코더 쪽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좀